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자, 오늘 왁자지껄 사장은 김용민이고요. 자, 이번 주 정치판 뒷얘기 풀어주실 단골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박영식 정치 시사 에디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직접 왁자지껄에 나봤습니다. 와, 황교안 후보 너무너무 아,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나와도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선생님께서 나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야, 예, 예. 전공에서 이제 황교안까지 이게 다 이상민 대단하신 크리에이터의 그 도움 때문에 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을 지역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왁자지껄 위해서 이발까지 하고 나타났습니다. 예,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안진걸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진걸 소장 옆에 나오셨으니까요. 네. 손잡고 올 산에 나무 한번 하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예, 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난방비 때문에 나무 하러 가는 사람 있습니다, 요즘에. 난방비 폭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난방비 폭탄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무를 함부로 자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되죠? 그 불법입니다. 잘못하면요. 예, 여러분 아무리 저 난방비가 네, 올라도 주우러 가야 됩니다. 주우러 가야지. 또 떨어진 나무 주는 건 예, 상관없습니다. 떨어진 나무까지 솔방울 네. 주워서. 예, 예. 자, 우리 전계원 정치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 지난 한 주 빠졌는데 너무너무 오고 싶었고 우리 미추홀 얼 위원장님이나 예. 전화남 이사장님 뵙고 싶었는데 아유, 네. 아이고 다시 이리 불러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가 말이죠. 안타깝게도 저 조회수가 좀 많이 부진해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예, 예. 마련했습니다. 2시 네. 아니죠. 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15분 뒤, 네. 또 10분 뒤, 10분 뒤, 10분 뒤 해가지고 예. 이번 주 로또 복권이 72억인가 73억인가 예, 예, 예. 되는데 오. 예. 로또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 끝까지 보시면 네. 그러니까 끝까지 다 봐야 돼. 갑자기 뭐 뛰어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하나씩 네, 알려주시죠. 그 조그해서 셔틀로 해가지고 보지 마시고 끝까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번호 7 로또가 6개입니까? 7개. 내 로또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로또 6개입니까? 여섯 개. 올 6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다 가르쳐드립니다. 그러면 그 되는 거 가르쳐 아니야? 주시는 거를 네. 직접 우리가 입력해서 사놓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오늘 바로 사도록 합시다. 아니, 그렇게 해서 로또를 그 번호로 사야 됩니까? 비슷한 번호로 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알아서 해야지 그거는. 번호로 사야지. 아 좋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방송 마치고 우리 박영식 그 황교안 대표님하고 네. 제가 로또 한 10장 사놓을게요. 제가 직접 사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살펴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170페이지가 넘는다고 했죠? 네, 173페이지. 아, 그거 보니까 공허한 소설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예, 김혜영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이제 대표직 내놔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읽어보신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그냥 말하는데 핵심은 읽었어요. 핵심이 두 가지가 대장동에서 무슨 뇌물을 받고 대선 자금을 썼다는 그런 얘기는 다 없어지고. 그 얘기 핵심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그냥 배임이라는 거예요, 배임. 그리고 두 번째가 손해를 입혔다, 이제 성남 손해를 FC가 입혔다. 뇌물이라는 거예요. 음. 법과 조례에 의해서 음. 성남시장은 성남 FC의 광고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광고를 안 받으면 그 동네 그 많은 구단들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 영암 시르단부터 네. 만약에 광고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국민이나 시민들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선수들, 프런트들 다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많이 구할수록 시민의 이익이 더해지는 그렇죠. 것이다. 구단도 빛나고 혈세도 완전히 아낄 수 있고. 근데 그 두 개가 범죄라니까 법률을 조금만 고민해 본 사람도 어리둥절. 이건 정말 저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완전히 조작 사건이다. 억지로 제1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공작을 했다. 근데 그게 너무 티가 난다. 그래서 나중에 정권 바뀌거나 정권 바뀌기 전에도 특별검사 이재명 수사의 부당성을 특별검사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수사팀 전원 구속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겁니다. 자, 대장동에서
그 보수적인 대법원마저도 2018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 경기지사 후보 때 5,503억을 내가 공익 환수했다. 정말 이것은 지자체 사상 획기적인 금액이다. 근데 그걸 고발을 당했어요. 당시에 치열한 이제 선거 과정에서. 근데 대법원마저도 추정된다가 아니라 아예 확정적으로 이재명 피고가 5,503억을 공익 환수한 것은 사실에 맞다, 부합한다. 원래 수없이 많은 제가 재판을 해봤지만 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사실이다, 부합하다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사건에서 보통 그렇게 충분히 주장할 뭐 정황이 있었다, 근거가 있다 정도인데 아예 사실이 맞다고 써놨어요. 근데 검찰은 그 5,503억을 쏙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임액이 엄청난 것처럼 네. 조작을 한 겁니다. 마치 5,503억이 아니라 무려 3,500억 정도를 환수 못한 것처럼 공소장을 조작을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법원에서 봤을 때 아이고 이거 배임액이 무려 4,500억 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쏙 빼버린 바람에. 어떻게 근데 이재명 대표는 5천억 넘게 환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그 뭐 2천억 못 되는 돈이라고 얘기할까요? 1,800 정도만.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배임액 공익환수액이 5,503억이 되면 네. 자 법원 영장을 유심히 살펴봤을 때 그 성남의 뜰이라는 시행사의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은 50%가 좀 넘습니다. 그럼 전체 이득은 1조가 좀 안 되는 거로 검찰도 적시해놨습니다. 그럼 5,503억 환수하면 지분 50%에 비해서 더 많이 환수한 거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배임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친구끼리도 이렇게 투자했는데 1억 냈는데 내가 1억이 내서 지분이 50%인데 내가 만약에 친구가 나를 배려 60% 받았다 그러면 집에서도 오, 우리 남편 우리 배우자 투자 잘했네. 지분보다 더 많이 받았네.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구속시킬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임액을 조작해버리기 위해서 숫자를 조작해버린 겁니다. 아하. 그다음에 지분이 50%면 50% 환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네. 그거보다 좀 손해봐도 사실 배임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건데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근데 검찰은 법에도 없고 사회상규도 안 맞고 민간업자한테 누구에도 물어볼 수 없는 70%로 환수해야 된다는 그것도 사후 최종 이익에 아 근데 그 나는 기준을 도입합니다. 그 말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완전 하는 조작입니다. 부분인데, 이 그 윤석열 집안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46%나 이득을 받잖아요. 주식을. 그것도 예, 주식 이득을. 번 것도 아니다 이겠습니다. 분도를 냈지 않습니까? 격분했잖아요, 김건희가. 아니, 어떻게 46%만 이득이 나냐? 이게 이득이냐? 그랬더니 김건희 아닙니까? 그 김건희 기준으로 보면은 46%도 이거는 손해를 본 거야. 이득을 받아. 어? 이게 제가 이제 설명 너무 잘해 주셨는데 국회의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체포동의안에 뭔가 찬성 반대를 하라고 하기 위한 설득용으로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인들과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이 헌법상 이 기능이. 그러면 이 구속영장 내에 사실들을 검찰에서는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다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타나 있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허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맞습니다. 건데 반 정도는 소설이고 또 반 정도는 전원에 의한 내용들만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170몇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 있던 것은 그 성남시에서 행정 공문들 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당시에 그냥 행정 공문들을 그냥 붙여놓은 것 그리고 언론 기사가 났던 것들 그렇지. 뭐 이런 거예요. 억지 썰을 예, 푼 억지예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들이다 대면서 5,503억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1,800억대의 이익만 환수했고 그리고 그 70% 정도의 이익을 드리려면 최소한 3,500은 이익금으로 시민에게 더 돌려줬어야 된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대법원은 5,500억 이상을 판결을 했는데. 이득을 봤다 이재명이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대법원 판단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사이 뭐 새로운 어떤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그 성남 FC에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제3자 뇌물죄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입니다. 그 부패한 공무원에 대해서 뭔가 죄를 물으려고 하면 그 돈을 먹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이든 성남 FC 문제든 뭐 또 변호사비, 대납이든 대북 송금이든 그 어디에도 탈탈탈탈 털어왔지만 돈 한 푼 먹은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야. 김의겸 대변인 표현에 의하면 10,000원짜리 기퉁에 요만한
종이 조각의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 근처에 있는 걸 확인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 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2천억밖에 환수 못했다. 그게 죄라면은 우리 윤석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의 성과를 한번 보자고요. 영업성. 취임 후 첫 달부터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 25년 만에 국민 총소득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2022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고 IMF 이후 처음으로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고 지난달 1월이겠죠? 한 달 무역 적자가 127억 달러, 56년 만에 최대치. 이러면 그 구속이 최고의 아니라 거의 배임이죠. 참여를 사형. 그리고 참여를 12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까지니까요. 1년이에요. 이건 뭐 영업사원이라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거래처 보냈더니 거래처들하고 쌈나고 막 그렇지. 적대처로 만들어 갔잖아요. 그렇지. 바로 해고인 다음에 깽값까지 물어내야 돼. 인간이 지금 저 구종가 내놓으라고 그래요. 예, 배임 중에 역사상 최대치의 배임으로 예. 사형 선고 받습니다. 그렇지. 예. 이 정도면은 거의 사형 선고감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배임으로 운운하고 있어? 게다가 또 수치까지 조작해가지고. 네. 어? 에이.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진보진의 일각의 인사도 있고요. 또 개혁보수를 자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싫어하고 문제 삼을 수 있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의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는 조금만 공부하면 이건 너무 장난을 쳤다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오죽하면 이 수사한 검사들, 구속영장 청구한 검사들 전원 법 왜곡죄, 직권남용죄, 그다음에 공문서 조작죄로 지원해야 저는 돼요. 구속된다고 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 감으로요. 세상이 조금만 바뀌면 제일 먼저 구속됩니다, 이 사람들. 법 왜곡. 예, 그 정도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양심적인 지식이나 최소한 용기가 있으면 패널 일하려면, 나는 정말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싫지만 이번 수사는 이건 너무 정치검찰이 장난을 쳤다. 이런 수사는 중단해야 된다. 제1야당 대표랑 오히려 협치를 위해서도 이런 수사를 하지 말아라. 혐의가 있을 때 제대로 수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안진걸 우리 저 소장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네. 여기 하나 떨어졌어요. 안진 막걸리. 안진 막걸리가 떨어졌는데 아이고, 안진걸. 이것은 우리 배윤경 PD가 내리는 안진 막걸리. 일종의 안진 예, 예, 예. 막걸리를 경고야 경고. 예, 잠시 침묵 모드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정말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어떻게 이런 구속영장, 그리고 정동영 고문도 그런 말했는데 대선 경쟁자는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노태우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김영삼이 김대중 괴롭혔어요? 그리고 김대중이 이회창 괴롭혔습니까? 노무현이 이회창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명박이 정동영 괴롭혔어요? 박근혜가 문재인 괴롭혔어요? 문재인이 홍준표 괴롭혔습니까? 최초야. 예. 물론 이제 박정희 때는 그런 야만적인 시대에는 경쟁자 김대중을 괴롭혔지. 예.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지. 야, 이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전두환은 경쟁자가 참 없었구나.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제 이게 마비가 됐냐면 예. 이게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 수사 아니에요. 얼토당토 안 한 내용 가지고 영장 청구한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들고 이러는, 야 검찰 왜 이래? 법도 어기고 절차도 어기고 또 내용도 사실 왜곡했는데 왜 검찰이 이 모양 이 꼴로 하느냐고 막 검찰을 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검찰이 이렇게 왜곡 수사하고 정말 불법적으로 기소하는 것, 기소가 아니고 영장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놀라질 않아요. 네. 왜 그럴까? 하도 많이 하니까 아무나 그냥 걸리면 다 압수수색. 톡치고 압수수색하고 죽이고, 그리고 저거는 그냥 범죄자야 이렇게 낙인 찍으면 막 낙인 찍은 것에 대해서 막 흥분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앞뒤로 살피지도 않아. 이거 읽어보지도 않아. 그럼 저놈 나쁜 놈이 하면 그게 막 때로 담벼 들어가지고 이제 난타하고 사람들 집단 린치가 하고 이러면서 가니까 국민들이 이성이 이제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그렇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스펙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하고 똑같이 공감을 하겠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이거 좀 한번 읽어봐라. 이게 진짜로 이게 구속될 만한 사유인지, 아니 증거가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어딨냐고. 그 증거를 대봐라 하니까 페이지를 한 170페이지로 완전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진로 안 되니까 양으로 승부 걸듯이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데 어떤 국민이 이거를 공감을 할 거냐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검찰의 오랜 수법이에요. 내 예전에 기억나는데 전광훈 씨가 이제 그 나의 진짜 성부는 여성 같은 경우 내가
빤스를 내리라고 할 때 빤스를 내려야 한다. 남자들은 아마 집문서인가 그랬어요. 집문서 예. 내놓으라고 하면 집문서를 내놔야 된다. 머뭇거린 자들은 신도가 아니다. 예. 돈을 내놔라 했는데 머뭇거리면 내 신도가 아니다. 그래서 유명한 내가 말이죠. 어디 칼럼에다가 네. 이런 그 막말하는 목사는 그 이제 목사직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썼다가 고발을 당했어 내가. 네네. 전광훈 추종자들한테. 그 이명박 때니까 또 검찰에서 안 할 수는 없거든. 연락이 왔었는데 검찰에서. 이걸 또 그냥 불러서 조사하자니 너무 폼이 안 나고. 그렇다고 그냥 문계장이 정광훈이고 정광훈이 그때 이명박 당선을 위해서 이명박을 안 찍으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검사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이런 그 잘못된 말을 했을 때에 사퇴해야 된다라는 근거를 최대한 늘려서. 늘려서. 그래서 써서 내라. 어떤 발언 때문에 사퇴한 사람들 있죠. 네네. 관련 기사를 거의 A4 한 박스. 그 정도로 다 출력을 해서 보냈어. 이렇게 하면 무혐의 났지. 그 스킬이군요. 그러니까 예, 법원에 뭔가 판단을 흐려놓기 위한 스킬, 검찰에. 그렇지. 예. 근데 이번에 안 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불체포 특권 이거 내려놓고 그냥 직접 구속영장 자유투표. 실질심사 받아라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영장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에 가해진 어떤 검찰의 그 칼날이 아니라 이게 정치 탄압으로 보기 그럼. 때문에 절대 그걸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우리 전기환 대표님 말씀도 그렇지만은,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막무가내로 수사하고 짓밟고 그냥 밀고 가니까 이제는 무감각해졌어요. 네. 무감각해졌어. 그러니까 저 윤석열이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 앉혀도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사는 주민이라고 막 자리 주고 이런 것들이 놀랍지가 않아. 문제 삼고 싶지도 않아. 그럼 안 되는 어느새 이 상황에 이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집권기에 우리가 순치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너무 참 비참해집니다. 아니 박영식 괜찮은 거. 우리처럼 좀 젊은 사람은 이런 데서 막 좀 분노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길거리에 뛰어나고 우리는 다 20대 30대 때 그렇게 했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이러면 그때는 막 이 나이에 우리가 하니? 우리 젊었을 때는 사실 두지를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잡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나서서 야 이건 아니다 군사정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걸 보고도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일단 첫째로 제가 그렇게 젊지 않고요. 아, 그러세요? 예, 20대, 그렇게 젊지 30대인 줄 않고요. 알았는데. 2030의 마음을 아직 제가 헤아리게 이제 제가 40대에 들어섰고요. 다만 이제 젊은 분들이 무관심해질 정도의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무관심과 냉소를 조장하는 데에는 이걸 이제 시작한 사람들의 역할도 물론 있었겠지만 언론의 역할도 한 몫을 했다. 역할에 한 몫을 했다는 거는 나쁜 쪽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장이라는 게 청구가 되고 뭐 특히 이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누가 173페이지를 일일이 읽어보고 분노하겠습니까? 그냥 언론에 있는 거 소개한 대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겠죠. 특히 젊은 층은 더 그럴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뭐 이제 저기 안 소장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다 읽어볼 생각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일단은 대부분 다 전언에 가까운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재명이 이랬다더라 하는 식의 다 영장 청구 사유가 다 담겨 있고 게다가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문제 삼았던 내용들은 싹 다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기존에 너무 이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1년을 넘게 언론에서 보도되다 보니까 다 지쳐버린 것 같아요. 네. 포기해버렸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노할 동기를 못 찾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리에서 이제 투쟁하시는 분들에게 좀만 더 관심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또 힘도 실어드리고 그럴 만한 동기부여가 돼야 될 텐데 뭐 이거는 전반적으로 뭐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놔버린 그런 상황에 녹아든 게 아닌가. 그 말은 안타깝죠? 결국 수사를 너무너무 지루하게 함으로써 아니, 사람들한테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느낌으로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퍼뜨리면 언론은 소위 말하는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다뤄줘. 있는 그대로 자, 보도해버려도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반대하고 맞다고 하는 쪽은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둘 다 같은 놈이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를 그렇죠. 사실은 기획해서 노리고 시간 길게 끌고
정말 그 체포동의안 같은 거 구속영장 청구서 170페이지 이상 만들고 이러면서 정말 질리게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다 관철시키는 거구나. 제 조카랑 한번 밥 먹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270표가 넘죠? 압수수색 받은 게. 그럼요. 거의 300. 275. 그러니까 그 정도에 가깝게 그 압수수색을 받은 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까지 막 뭔가 상황이 어떠한 정치인에게 대선 주자로 나왔던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닥치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라고 이게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은. 네, 그게 문제죠, 사실은. 맞습니다. 뭐 그래도 리얼미터 최근 조사 보니까 이게 부당한 수사다라는 의견은 한 55%까지 올라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탈탈 들었으면 뭐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검찰도 참 무능하네. 뭐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선의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무능하다고 그러고 좀 더 아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거 안 되는 수사인데 너무 시끄럽게 그동안 끌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만 경험 좀 적거나 정치 저하는 층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어쨌든 그래도 검찰이 완전 조작까지는 안 하겠지. 심지어 경험 많은 이정미 대표까지도 검찰 수사는 문제는 있는데 체포는 돼야 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퍼뜨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아이고. 한가한 소리 하는 거죠. 검찰이 조작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공부를 안 하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근데 정의당이 지키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지금 간첩으로 몰아가는 조작이 지금 100주 내내 발생하고 있잖아요. 찍소리도 하네. 네, 전국농민단체 총연맹의 사무총장이 간첩 혐의로 지금 연행이 됐어요. 법주대 나서요. 그러면 이정미 대표 그러실 거예요? 아이 검찰이 죄도 없는데 조작하겠어 이럴 거예요. 거기에다가 안 그럴 거거든요. 제가 진짜 속이 터지는 게 네. 곽상도 아들 곽대리 50억은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 검찰이 편파적으로 그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거에 합작품 아니에요? 법원가에? 맞습니다. 그런 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예.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장동 사건은 박예실 그 지적대로 너무 복잡해요. 공부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대선 전에 저는 이 기자회견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널리 알려진 분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감정평가사 제도가 생긴 이래로 감정평가사들이 집단적으로 시국선언한 것이 대선 전 딱 한 번입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한 번도 감정평가사들 벌써는 400명 정도가 모여서 부동산 전문가는 우리들이 봤을 때 5,503억 그러니까 법에 의한 기부채 납액을 헷갈린 분도 있는데 그건 또 5,000억 따로 있고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총 합치면 1조 그리고 법에도 없는데 그래서 김만배 일당이 역 같은 새끼, 공산당 같은 놈, 나쁜 놈, 씨알도 안 먹힌 놈이라 이재명이 욕을 했던 이유가 5,503억 법에 없는데 나중에 이익이 날지 소리가 날지도 모르는데 먼저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내놔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보기엔 기가 막히다 이것은 처음 봤다. 상을 우리가. 줘도 모자랄 그래서 거다, 알죠. 이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을 거의 다 단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다 아니라 당군 이래로 사상 최대 공익안수가 맞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알려져요. 왜? 그냥 언론에는 그런 걸 하나도 안 쓰고 기계적 균형도 팽개치고 결국 김만배 일당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랑 결부시켜서 이재명도 한통속이었네라고 몰아가 버린 거예요. 그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더 정신 바짝 차려서 이번 구속장 청구 내용 중에 배임하고 성남FC가 얼마나 황당한 논리인지를 진짜 쉬운 설명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온오프라인에 대대적으로 배포를 해줘야죠. 아직도 그 패널들 전문가 패널들이 반박하는데 민주당의 공식 설명문 쉽게 누구나 보고 이거구나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더 뛰어들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분 중에서 저 압수수색 당해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압수수색. 자요. 세 분은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당해봤어요? 검찰 조사만 받아봤어요. 압수수색의 대비는 해봤습니다. 대비는 해봤습니다. 예, 저는 사무실 2번, 차량 2번, 집 2번, 핸드폰도 뺏겼어요. 검경 조사 수백 번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잘못 살았어요. 이렇게 잘 계시잖아. 얼마나 진짜 오늘 내하고 산에 나가러 가려는데 또 그런 것도 비슷하네. 제가 이게 이재명 당대표 다 떠나가지고요. 한 개인이 검찰의 압수수색을요. 275번 받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나는 안 우리 돼.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 안 하는가 하는 아무 관계 없어요. 네. 한 개인의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275번, 275회를 네.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개인에게 오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재명 대표 집은요. 네. 그 따로 청소를 안 한대요. 와가지고 맨날 청소해 주니까요? 먼지를 털어주니까 이렇게 좀 따로 청소할 쌓일 일을 먼지가 없네. 쌓일 먼지가 없어요. 진드기도 안 살아.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찾아내어서 처벌해야 되죠. 그런데 없기 때문에 275번의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전 세계에 없고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고요. 똑같이 적용해서 내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우리 정치적 경쟁자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천공 다 필요 없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선계하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사면 다 해줬죠. 이 사람요, 진짜 죄를 밝히기 위해서 275번이 아니고요, 27번만 압수수색했다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아직도 감옥에 있지. 그럼. 최태원 SK 회장 이런저런 정권이 갈 때마다 줄서기 잘해가지고 자기 사업 네트워크하고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누구하고 친한다.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가니까 완전히 가서 윤비어 첨가해가지고 하잖아요. 딱 붙어 다니네요. 이분 죄가 없습니까? 그 저기 줄비어 첨가도 했어. 줄비어 첨가. 아, 그러니까 자 이분도 그러면 27.5회만 압수수색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대기업 기업인들 있죠. 정의선 회장 미안합니다. 지금 방송 때 제가 어떤 의도도 안 가지고 하지만 현대자동차 그룹도 괜찮아요. 뭐 스픽스한테 그 현대가 아니, 현대차가 본인 경험담이라고 하시면서 아니 얘기하시는 그래도 거예요. 제가 당해보니까 압수수색을 당해보니까 정 회장님 스픽스의 의견이 아닙니다. 아니. 전기환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내가 한번 당해보니까 한 번 당해도 억울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죠. 아예 이리 반론권도 인정도 안 하고 뭐 집에 있는 거 뭐 다 가져가 버리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275회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범죄 의심 내는 사람들 10분의 1씩만 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 리스크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너도 가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거 다 치우고요.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법을 만들고 규칙을 준수하고 우리가 이것을 의무감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래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직위나 정치적 무게 다 떠났어. 한 개인한테 국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사할 수 맞습니다. 있어요? 한 개인에게. 그러면 정말 대통령 당신도 한번 당해보세요. 한동훈 이 엑세스도 한번 당해보세요. 천공도 당해보고 다 한번 당해보라고. 너 당할 자신 있냐고. 계속 말씀하시죠. 사이다. 일반 돈으로 말씀하십시오. 계속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더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200번 이상 이게 정상국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아요. 대통령이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옳고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렇게 당해도 싸다. 진짜 이런 야만 국가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그래서 그 말했잖아요. 대선에서 진죄라고. 그 말씀이 아주 모든 그 본질을 다 꿰뚫는 것 같아요. 예.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제 그 정계한 평론가가 이제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려울 거 없이 원래 압수수색이 갖고 있는 어떤 밀행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전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어떤 압수수색에 대한 무게는 저 새끼들이 대단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구나 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압수수색을 이번에 검찰이 했냐면 이제 수원지검 형사 6부인가요? 거기서 이제 경기도청을 털었는데 그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그 관련돼서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권 관련해 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죽하면은 지금 현직 그 김동연 경기지사가 13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한 거냐. 그리고 시기도 맞지 않다. 2020년에 있었던 일을 2022년에 이전한 도청에 와가지고 뭘 털었다는 거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게다가 이화영은 2020년에 그만뒀으니까 그렇죠. 3년 전에 그만뒀고 지금 김동연 지사 컴을 뒤졌는데 그 작년 7월에 그 임기 시작하신 심지어 분의 컴퓨터. 아니 바꿨어. 그럼 새 거예요. 새 컴퓨터 갖고 왜 남의 컴퓨터를 갖고 그래?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감옥 간 그 은수미 전 시장이 시장일 때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열흘에 한 번 꼴로 압수수색이 들어왔대요. 문재인 정권 때도 이재명을 겨냥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청이야말로 진짜 청소를 안 한대. 거기서 청소를 안 하는군요. 지금도 계속 압수수색이 벽이 들어오니까 뚫렸다는 소리 있어요. 아예 출입증을 줬다는 네. 소문도 있어. 검찰한테. 어차피 또 올 거니까. 다음 열흘 있다 또 하시라고. 또 먼지 터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압수수색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느끼고 있는 압수수색에 대한 무게, 어떤 위중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할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압수수색 한다고 그러면 죄가 있는 곳을 터는 거였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경기도청 사례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그림 만들기를 좋아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게 이제 검찰로서도 이런 야만적인 수사는 아마 자기들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가라는 불편함, 두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에서 찌르니까 위에서 계속 하라고 하니까 뭐라도 해라. 야 뭐라도 좀 만들어내봐. 안 돼? 그럼 일단 영장부터 쳐. 방탄국회라는 프레임이라도 만들게. 네네. 이거예요. 나는 윤석열이의 그 무지하고 그냥 막지한 이런 행태들. 무지막지는 하나인가요? 무지막지한 이런 무지막지. 네, 무지막지한 이런 행태를 일선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이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요건이 너무 완화되어 있고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니 예. 이것도 들어오면 한번 신문 같은 거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랬거든. 네. 검찰들이 때로 덤벼 들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너가 지금 우리 수사 방해하느냐고 무슨 수사라는 게 그러면 자기들이 천부인권처럼 가지고 있는 거야 수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절대권이냐고 그게 예? 제가 얘기하다가 못 들었는데 어찌됐든 네. 그런 방식으로 무지막지하게 하니까 자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이미 이제 죄인으로 낙인이 되고 예. 이걸 언론에 대서특필을 내가지고 사람을 죽여놔 실제로는 진실이 뭔지 나오기도 전에 네. 아까 밀행성 신속성 이런 거 아예 없어 이제는 퍼포먼스야 쇼잉이야 야 박영식 죽여 왜냐면 황교안 저 성대모사 좀 하는데 아직 멀었어 압수수색 바로 또 털어가지고 하는데 박영식 황교안을 팔아서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막 공격하고 조지고 할 때 다 동원하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 네. 서태하십시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99%라고 하죠. 영장 압수수색 네, 영장을 발부. 이제 발부율이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높은 국가이면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야 쳐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청구하면 모든- 발부해 주는 거죠. 모든 영장, 뭐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다 법원의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법원이 그냥 뭐 닥치는 대로 가져오는 대로 다 그냥 발부를 해주니 이제 법원이 뭐 하고 있느냐? 사법부가 통법부냐? 무슨 무슨 자판기냐? 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거 좀 판사님들이 통렬하게 한번 좀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조금 희망적이에요, 그래도. 인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이렇게 검찰이 막 무지막지한 그 속반이 보이는 이런 수사에 대해서 자꾸 길을 열어주니까 아니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려지기도 전에 이렇게 죄인으로서 낙인 박히고 고통당하고 또 가족들한테 얼마나 면이 안 서요. 압수수색 한번 당해봐. 가족들한테 얼마나 면이 안 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압수수색 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컴퓨터에 그 이제 아들 보고 야 너 저 야동 있으면 지워라. 아들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아빠 거 발견하면 지워. 야, 나도 압수수색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줄게. 네. 이제 휴대폰을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그 집에도 와갖고 애들이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데 거기도 들어와가지고 뭘 가져가는데 보니까 애들 그 컴퓨터로 게임하는 걸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난 네. 집에서 컴퓨터를 안 쓰니까 네. 사무실하고 막 서류를 들고 갔는데 네. 그래가지고 며칠이 나서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이게 네. 포렌식 하는데 한 2, 3주일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 막 조사를 하다 별 내용이 없어. 하도 이제 이 조사하는 사람이 할 말이 없는지 저보고 이제 다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과 통화를 했는지. 야 정말 아는 사람 너무 많은데요 이러는 거야. 와 여야 안 가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네. 아 그런 것도 원래 수사를 할 때 다 보십니까 내가 이렇게 막 꾸지람을 했지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포렌식을 해서 요 전화 통화 내용 문자 다 있었잖아요. 네. 이거 누구하고 했는지 다 보는 거예요. 혹시 뭐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없거든. 그러니까 농담처럼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월 며칠 몇 시에 무엇을 했다 딱 그것만 특정해서 보고 그럼. 맞다 아니다. 왜냐면 상대 쪽은 이미 조사를 다 했거든요. 네. 그건 내 거하고 맞춰보면 되잖아. 네. 그렇게 안 하더라고. 다 훑어본다고. 그러니까 완전 지금 온 나라가 경찰 국가가 됐어요. 아니 검찰 국가가 됐어요. 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도 하루가 멀다고 남편이 저한테 그 얘기해요. 어디서든 압수수색 들어올지 모르니까 딱 대비하고 준비하고 뭐 그 얘기를 해요. 저처럼 아무 일 하지 않는 저 야동 있으면 주변에 지우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기 저기 검열 시대에 살고 사장님, 있습니다. 그 피켓 드셨다. 사장님, 요게 요즘 국민들이 만들어온 티켓입니다. 그전에는 윤석열은 뭐 규탄한다. 퇴진하라. 퇴진하는데 최근에 물론 이제 온 국민의 항쟁이라고 제가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주 관망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 좀 맞춰. 아니, 이게 왕자지 거라고. 오죽하면 안진걸 TV하고 좀 다르. 아이 그럼요. 오죽하면 정치 검찰 독재 정권이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제1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하고 불법 공작을 하는 거라면 이런 정권은 타도해야 된다. 그럼. 난방비 폭탄 때문에는 폭동이 일어날 판이고 그다음에 박상도 무죄, 김건희 비호, 그다음에 이재명 죽이기, 문재인 정부 탓. 이거 일종의 사법 반란인데 사법 반란에 맞서서 밀란을 일으켜야 될 분위기다. 그렇지. 이런 말이 동의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 깜짝이야. 또 완전 막걸리 또 떨어졌어. 저 근데 지금 오늘 막 갑자기. 잡았습니다, 피디님. 근데 너무 무섭다. 안진 막걸리 예. 경고를 계속 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떨어지네요. 예, 말 많이 하면 문제가 되니까 짧게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 피켓 때문에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 이 모든 장비가 너무 이게 놀라버렸어. 이게.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피켓만 알려드린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개혁 보수라는 분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에 그나마 양심적인 목소리 조금이라도 냈던 분들,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소수라도 용기를 내서 발언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그것도 협치의 대상인 제1야당 대표를 그다음에 대선의 패배자를 이렇게 토끼몰이하고 마녀 사냥하고 없는 증거를 심지어 조작하다시피 논리를 비약해가지고 이렇게 죽이게 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도 이재명을 싫어하고 비판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제가 그 TV 토론 유심 오더니까 한 보수 패널이 구성장 청구서에 대해서 그 사람도 자기가 양심적일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글쎄 뇌물은 다 없어졌네요. 이건 자기가 보기에도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두 가지를 인정을 해요. 그 보수 패널이 유명한 보수 패널인데 다 뇌물이니 뭐 대선 자금으로 떴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네요. 이상하네요. 일. 두 번째 검찰이 자신 있으면 이렇게 중언부언 안 한다는 거예요. 막 뭐 내로남불이니 아시탑이니 이상한 말을 감정이 섞인 말을 엄청 써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수사가 안 될 때 써놓는단 말이란 거예요. 판사한테 판사를 협박하거나 감정적으로 설득하려고 이것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증거가 없다라고 자기가 그 사람이 방송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결혼은 그거예요.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결혼은 제1야당 대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일 그리고 황당하게. 정성호 의원이 면담한 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변희 대표하고 제가 방송하면서 이거 분명히 증거인멸 사례로 늘 것 같다 했는데 진짜 그 사를 넣어놨잖아요. 이런 엉터리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계속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 말고요. 지지하는 분들 말고 비판적 지지 또는 그냥 그런 관망하는 분들 또는 나는 평소에 이재명이 싫어 비판했던 분들이 나서 주셔야 돼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못한 거나 정책적으로 미진한 거나 뭐 당 운영에서 문제 있으면 그런 걸로 싸우자고요. 그리고 선의 경쟁하고. 그래서 황교안 후보께서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꼭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영장 청구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전공에서 확실히 넘어갔고. 아니 지난번에 우리 이상민 씨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솔루션. 그 요즘 황교안 진동소리. 황교안 진동소리?
부정. 부정. 무서워. 진동벨 소리가 부정선거 부정선거. 아, 오늘 김용민 우리 저 평안나무 이사장님 MC로서 네. 다음부터 저 안지검선 제 옆에 앉혀주지 마세요. 요거 들고 있으니까 떨려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 왕따지거리 할게 아닌데. 스픽스 압수수색. 스픽스 입장도 아니고 아니, 지금 시민들이 이걸 들고 나왔다고. 압수수색 얘기를 하는데 이걸 들고 있으면 우리 보고 지금 그러면서 더 보여주고 나갈지도 계셔. 모르는데 우리 대표님. 지금. 계속 보여주세요. 아니. 우리 아, 진보 이거. 시민단체는요 7월에는 뭐 사과하라 뭐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10월쯤 돼서는 퇴진하라고 퇴진하라. 하더니 이제 드디어 타도하라. 타도하라. 그러니까 김용민이는 6월부터 타도하라였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확실히 얘기, 요거 좀 비춰주시고요. 요거는 하지 말라고. 스픽스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아이고, 이런. 안진걸 부장과 관계있기 때문에 요런 저 피켓을 보고 스픽스를 자. 연상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진걸 패널이 독단적으로 들고 온 거예요. 신고도 없이. 빨리. 아이고. 품격 있는 채널에서는 윤석열을 타도하자. 이런 말씀이 않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을 타도하자니. 자, 품격 있는 채널에서 첫 번째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캐라셀 네일입니다. 손발톱에 자신 없고 숨기고 싶은 분들 이제 손발톱 좀 울퉁불퉁하신 분들 아이고, 있죠. 그런 뭐 분들 저희 있어요. 사실 부모님도 손발톱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요게 미국 판매 1위 그리고 어이구. 국내 판매 이미 100만 개 돌파했고 오. 네이버에서는 이미 이게 리뷰가 3만 개 달려 있습니다. 와. 손발톱 영양제고요. 네, 저희 앞에 이제 배너 보시면 저기 드디어 효과 봤다. 저기 이제 발톱에 바르는 그림 나와 있죠. 네. 드디어 효과봄. 이제 진짜 이 캐라셀 네일을 바르시고 진짜 효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국내 임상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시면 손발톱 건강 프로젝트 캐라셀 네일과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네. 이번 주말에 아버지 찾아가는데 우리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예. 손발톱이 하얗게 되잖아요. 진짜 저거 사가지고 가서 내가 할 테니까 얼만데요 값이? 캐라셀 네일은 스마트 스토어.네이버.com에서 보시면 요거는 현재 얼마인가요? 가격이 없어요. 자막으로 가격이 안 나와 가격이 있다. 거기서 확인하시죠. 자막으로 거기서- 가격이 나오겠지. 거기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막으로 놀라운 가격이 가격으로 나갈 여러분들께 것이고 봉사할 겁니다. 나는 어쨌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예. 올해 구순이신데 예. 갖다 드려서 한번 발라보고 저도 발라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이죠. 예, 스픽스 왁자지껄 두 번째 광고는 이 픽스 저주파 마사지기 2세대. 네. 이거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붙이는 부분이고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목이 좀 결린다. 예. 그럴 경우는 또 이렇게 여기다가 붙여서 예. 붙여서 요거를 딱 키면 소리가 날 겁니다. 예, 그래요. 오. 나죠?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 4단계로 네. 저주파. 저주파. 황교안 느껴집니다. 전 대표 하니까 훨씬 더 네. 상품이 돋보이는데요. 저주파 마사지기. 마사지가 오, 야, 저 제대로 부성. 따가겠네. 부성. 다음부터 나를 그 해줘. 이 사람 여기 앉히지 말고 예. 이렇게 빨간 거 들고 이런 거. 나도 마사지 받고 싶다. 예, 날이 조금 풀리다가 추워지다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몸이 참 찌뿌둥합니다. 예, 뭉친 근육들이 목, 어깨, 허리, 다리, 심지어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손목까지 쿡쿡 쑤실 텐데 자 이럴 때 다 그 부위에 정확하게 핀셋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잡듯이 뭉친 근육을 푸시라고 왁자지껄 특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픽스 저주파 마사지기 2세대고요. 가격이 무려 19,900원. 아, 이게 왁자지껄 한정 특가라고 하고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거 보이시나 몰라요? 발목뼈 근처 이런 데는 안마 받기 그렇지. 힘들잖아요. 예. 보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 강도가 이렇게 1단, 2단, 거꾸로 3단, 들었다. 아우 하는데 아우. 실제로 이거를 이게 지금 저주파가 진짜 나오기 때문에 손목에다 붙이시면 이게 살이 막 떨리는 거를 보이시죠? 보이시나 몰라? 보여. 안마 의자로 해결 안 되는 분들. 제가 떠는 거 아니에요? 진짜 쓸수 있겠네요. 보이시죠? 예. 이게 진짜 그 포인트 그 부분 부성 딱 그 부분. 하는데 부성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시원합니다. 지금 방금 잠깐 붙였는데도 목 뒤가 시원해요. 예. 자, 다른 회사 제품에는 없는 LED 액정과 직관적인 버튼 조작으로 현재 모드와 강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또 패드가 커가지고 크잖아요. 예, 이렇게 크잖아요. 넓은 면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요. 지금 저 구매하시면요 패드 한 장, 요게 하나를 더 패드거든요. 주시는구나. 패드 한 장 무료 증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왁자지껄 한정 특가가 19,900원입니다. 19,900원. 네, 자 이 선착순이 종료되면 구매를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오. 19,900원 이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픽스 저주파 마사지. 저주파 부정 마사지.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예. 그 캐러셀 레일도 보니까 찾아보니까 25,000원 정도래요. 큰 부담 없이 사실 무료 5,000원이나 싸네. 예, 여러분 아니 많이 환교하는 거는 예. 실제로 평론보다 아까 그게 더 나아. 홍보하는 게 더 나아. 훨씬 더 잘하는데. 아니 이것도 이제 우리 김영민 목사님께 많이 배워서 광고를 할 때도 이제 성대모사나 이제 그 시사적인 감각을 또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니까 저주파로 부정. 예. 아 너무 잘해서 내가 자랑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예, 예. 우리 저 박영식 이제 정치시사 에디터가 네. 곧 박영식 프로덕션을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와. 대한민국 엑스에서. 국민을 상대로 이제 국민 MC로 네. 곧 뛰어 나갈 박프로가 됩니까? 것인데. 박프로? 박프로라고 불러주십시오. 아, 박프로, 예. 박프로가 되는데 이제 우리 왁자지껄하고 프로그램은 똑같이 하면서 네. 바깥에서 이제 저 아까 뭐 진동 이렇게 해서 뭐야 부정 자 하셨던 우리 박프로를 바깥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예. 혹시 박프로 불러서 예. 방송하시거나 행사하시거나 또는 예. 중요한 토론이 있으면 예. 언제라도 프로덕션 저기 박을 불러주십시오. 서성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 그럼요. 스승님께서도 인간적으로 영식이는 어딜 갖다 놔도 잘한다. 예, 여러분. 어디든 갖다 쓰십시오. 네, 박프로. 박프로 많이 구매해 주시기 이거 바랍니다. 스픽스 대표가 추천하는 박영식 프리랜서 자, 여러분. 공식화를 여기다가 예. 출연료 5% 스픽스 특가. 특가로 할인해드립니다. 할인해. 특가로. 예,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반드시 5% 할인해드려요. 예. 그때는 반드시 샘픽스로 주문해 주셔야 돼요. 예. 예. 자, 또 광고가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칫솔입니다. 아, 칫솔은 이따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래요. 아버 집은 이야기 많았는데 다행입니다. 그 저기 진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그 윤석열이 제가했다고는 하지만은 실상은 아마 이 시작부터 야 해 이러지 않았겠는가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그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고 윤석열은 이게 좀 이렇다 할 게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하라고. 누가 이기는지 보라고. 어떡하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 살라미로 입장 나왔잖아요. 예, 공식 입장 나와가지고 청구할 수 뭐라고 그랬죠? 방탄을 한다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 깡패야 뭐야? 깡패죠. 이게 이재명 뭐야.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이게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본인이 했던 얘기고. 근데 저는 그 대통령실의 그 발언이 이자들이 권력에 취해서 지금 범죄를 자백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에 불법으로 개입했잖아요. 노골적으로. 이건 정당법 위반이 되고요. 당무 개입.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도 대통령실이 진두지휘한다는 걸 지금 본인들이 자백해 버린 거예요. 권력에 그렇지, 취해서. 그렇지. 예. 계속 영장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직권남용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 제일 먼저 감옥 갈 거라고 제가 장담했는데 그렇지. 두 번째로 문제가 될 게 국민의힘 경선에 불법으로 개입한 거. 그다음에 이재명 수사에 대통령실이 직접 계속 영장 청구해서 괴롭힐 거다. 지금 이 예. 사안만 갖고도 대통령 탄핵 가능하죠. 이것은 저는 냉정해 보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계속 수사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경선에 개입하고 공사에 개입하고 그치. 관저, 예. 총공과 기본적으로 김건희 헌법 이런 수호 것- 의지가 없는 예, 이런 거죠. 것들은 당연하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고난을 마구 남용하는 거거든요. 네. 형사처벌이 확장되기 전에 탄핵 재판이나 헌법 재판하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 예. 어떻게 대통령실이 보통 예민한 수사 뭐라 그래요? 대통령실에서는 예민한 이슈에서 입장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보통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영장 청구할 거래. 이것은 검찰 지들이 장악해서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범죄를 자백한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윤석열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윤석열 메시지. 메시지라고 보고 누가 대통령실에서 그딴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 이시원이도 못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예. 저는 진짜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죠. 이게 비정상인데 비정상이라고 양심의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좀 겁도 나잖아요.
또 괜히 뭐 끼워봐야 또 이재명 편드는 것 같고 이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하면 언론은 뭐 윤석열 쪽에 붙어 있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양쪽 다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진실은 파묻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가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엉어리가 엄청 안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응축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 이게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탄핵이다. 집권을 다 떠나가지고. 그럼 이 정권이 지금 5년 뒤에 그대로 계속 갑니까? 10년 뒤에는 그대로 갑니까? 언젠가는 정권이 교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제 보복의 심리 또는 응징에 대한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지금부터라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자에게 이걸 엉어리를 좀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요즘 제가 애들 키우면 애들이 이제 아버지 말 잘 안 들어요. 아버지 말을 잘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집에 와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바깥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좋은 아버지 만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백 쓰는 게 더 돈 중요해요. 많은 아버지 만나는 돈 게 더 많은 중요해. 아버지 뭐 백 쓰는 거 법과 규칙과 무슨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게 더 빠르다는 걸 너무나 많은 기성세대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굳이 뭐 따라가지고 하겠다 막 그러니까 꼰대 같은 소리라고 욕할 때도 옛날에는 바른 소리였는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잘못됐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죠. 기득권을 가진 놈이 없는 놈 무조건 짓밟아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가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 그리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 준수 의지, 국민으로서 어쨌든 법을 따라가야 되겠다. 애국심 이런 게 아예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나라가 망하는 거지. 이제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제 혼자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에요. 걱정되죠. 동의합니다.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셔서. 아니,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말이죠. 그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아빠하고 같이 뭐 주말에 촛불 집회든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결국 탄핵까지 봤잖아요. 예. 역사는 순리대로 돌아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 어린 초등학생이 성대모사도 하고 그렇게 박근혜 성대모사도 네.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 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거 보고 또 이렇게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 정권이 들어서는 걸 보고 아들이 거의 염세주의적인 진짜 맞는 태도. 이야기입니다. 뭐 그럼 뭐하냐 그럼 뭐하냐 무기력해지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력을 탈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제가 이제 운영하는 진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민주당이 그 공세를 펼치지 못하고 계속 좀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면은 윤 프레임에 말려들면은 여지없이 그 조회수가 떨어지고 슈퍼챗도 떨어지고 이게 나는 척도가 보여. 지금 우리 민주 시민들의 어떤 이 시국을 바라보는 의식이 거기 다 객관적 지표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참 지금은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고 암울한 시기긴 한데 염세적으로 좀 빠져 있다는 거죠. 네. 예. 여기서 결국 정의가 이긴다. 이런 믿음을 회복시켜주지 못한다면은 이 나라가 기회주의 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현장에서 정치하시는 남영희 위원장 이런 분들이 좀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원내 원외 활동들을 보면 원내의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지금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김건희 특검 그리고 뭐 대장동 특검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농성도 하고 있고 저희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오늘도 그랬고 어제 그제 계속해서 국회 앞에서 이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 타도하자 뭐 이런 차라리 이야기에 대한 독사라는 거 독사가 빠르게. 갑자기 나왔는데 괜찮은 독사 정권 괜찮은데요? 비판하는 그런 독사 PT 시위도 정권. 하고 있고 한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질 만큼 길게 끌어왔어요, 이 상황이.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아까 희망이 있어요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거대한 기득권 권력인 제4부 권력인 언론도 검찰, 뭐 지금 현 정권에 완전히 복속하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뭐 다들 거의 동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잘못된 행태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의식이 50%를 넘어간다. 이것이 희망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진실을 외면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이 왜 물이 차면
넘치게 돼 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민심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정치인들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다. 결국 국민들이 하는 거다. 근데 이 민심의 동요가 저는 검찰과 뭐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뭐 이 정쟁으로 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약간 제3자적인 입장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정작 자신의 그 생활, 민생고에 있어서는 왜 그 목소리를 못 내겠습니까? 지금 너무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들이 저는 결국은 이 정권을 뒤집어 엎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말씀에 좀 한마디 더 얹자면은 제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요? 목사님 아니? 아니 목사는 최근에 됐고 아 네, PD죠. PD. 원래 PD 출신이잖아요. 라디오 PD 출신. 네네네네. 라디오 PD 출신. 극동방송 네, 그쵸, PD로 그쵸. 시작하셨죠? 근데 이제 극동방송 PD. PD를 하면은 이게 직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오늘이 이제 12월 24일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2월 24일.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게 아니라 네. 새해를 대비합니다. 아. 연말연시를 대비합니다. 맞아.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예. 앞서간다고요. 항상 그런 그 어떤 삶의 자세를 갖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거의 말기적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 현상을 넘어서서 저 인간들이 무너진 이후를 항상 내다보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영희 위원장님. 네. 만약에 윤석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컨대 이재명 그 대표가 대통령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법 왜곡, 죄라든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자기들의 어떤 정치 보복, 공작의 수단으로 오용한 윤석열 일당 처벌해야 되잖아요. 김건희 국가주석도 수사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을까? 이거까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럼 당연히 수사하겠지. 이제는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났으니까. 아니야. 윤석열은 이미 이 검찰 전부 다 심지어 경찰도 완전히 자기의 어떤 그 사유화를 해버렸단 그게 말이에요. 결국은 아주 공고한 기득권 세력들 아닙니까? 네, 그걸 이걸 깨부시기가 쉽지 않죠. 근데 지난 그걸 정권도 그걸 엎어버리지 않으면은 네. 정권 바꾸나 마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내다봐야 돼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윤석열이가 저 퇴진하면 하야하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되겠지. 예, 그거는 이제 그냥 낭만적인 얘기고. 낭만적인 예, 얘기고. 예, 예. 근데 히브리어로 하야가 뭔지 아십니까? 저 우리 교회의 올해 표가 하야예요. 하야. 하야. 히브리어로 하야는 예. 회복하다. 생기가 돈다. 예. 그래서 2023년 벙커원교회 올해 표는 하야. 하야. 그래서 맨날 저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하야라 뭐 이런 거 해요. 아, 그럼 회복하자 이 뜻인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력 6월이죠. 양력 6월. 아까 염세주의라는 단어 쓰셨고 국민들이 지금 이제 희망을 좀 잃어버렸다 이런 것도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사법부 판사들이 이번에 곽상도 50억 뇌물에 무죄 주고 요즘 서울경찰청에서 뭐 김종대 전 의원이나 부성찬 전 대변인 조사한다고 경찰들이 와, 저 정도로 진짜 경찰이 갔느냐. 내 기억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이제 행안부에 이제 경찰국 설치한다고 머리 빡빡 밀고 이렇게 삼보일배하던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경찰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립하겠다고 어떻게 해보고 그 전국에 있는 경찰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절대 다수가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제시대 용어 쓰면 참 미안하지만 요즘 경찰이 중립성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나는 그냥 꼭 앞잡이처럼 해가지고 우리 제일 쓰기 싫은 말이 앞잡이 아니에요. 예. 자기 자존심 버리고 국가기관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버리고 거기다가 자기 조직이 가지는 원래 속성이 있잖아요.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아야 하는 그런 엄중한 지금 정신자세 의식 이런 거 경찰도 다 버렸어요. 그러면 사법부도 버리는 사람이 판사들도 나오고 경찰도 이제 경찰관에 따라서 지시대로 수사하고 잡아 넣어라 말아라 구속영장 강진구 죽인다고 지금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야, 그러면은 검찰 이제 법원 거기다가 경찰까지 다 가버리면 조금 전에 김영민 이사장님 하셨던 말씀대로 그럼 나라 바꾸면 많은데 그것을 그렇게 다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1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과 제도를 입법권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이제 안 돼요. 네. 이게 정권이 알아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최악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을 내줬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검찰 개혁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음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한다면은 할 수 있냐 이거야. 그 내부 점검부터 해야 된다고. 못할 것 같으면야 국민들이 왜 민주당한테 권력을 맡겨요. 그래서 실패했는데. 다음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목사님. 그러니까 물갈이 하지 않으면 안 돼. 네. 거의 진짜 뭐 70%는 바꿔야 돼. 바꿔야 내가 됩니다. 봤을 때. 네. 네. 지금 현역 의원들. 예. 근데 진짜 진짜- 수박은 수박은 그냥 즙을 내야 합니다. 즙을 내야 돼. 지디겨서 즙을 내야 네, 됩니까? 즙을 내야 돼요. 예, 네. 저 경찰 이야기 나와서 한마디만 하면요. 정말 국민들 요즘 우리가 그 촛불 집회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윤석열 정권 규탄 또는 뭐 퇴진 또는 타도를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농성도 하고 계시고. 근데 경찰이 현장에서 매우 거칠게 방해를 합니다. 요즘에. 예. 근데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태원 참사 때 한 명도 안 보이던 정말 있어야 했을 현장에 경찰과 공무원 하나도 없더니 추모 좀 이태원 참사 추모한다 그러면 분향소 설치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알고 수천 명이 나타나서 방해를 해요. 이렇게까지 지금 국가 공권력이 타락해 버린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지나는 시민이 그래요. 있어야 될 건 없고 국민들 구현하는 데는 없고 예방하는 데는 없고 국민들 탄압하는 데만 앞장서는 거. 그러려고 우리가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경찰 정책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줬잖아요. 그렇지. 너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염세와 냉소가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예. 대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많은 시민들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럴 때서 저는 제1야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요즘에 제가 일부러 고지서 갖고 왔어요. 고지서. 사도 아니에요. 아니 얼마 나오셨? 와, 이거 48만 원이요? 48만 원. 48만 원. 와, 2021년 11월에 24만 원이잖아요. 와, 진짜 많이 1년 3개월 만에 두 배가 와. 두 배가 됐고요. 에너지 비용이 절반이에요. 아낀다고 아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 딱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이 고지서하고 난방비 폭탄을 갖고 당원들이든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싸우고 주말엔 거리로 나오세요. 못 살겠다고 하고. 현수막만 내걸 뭐합니까? 오늘 여기다 보니까 뭐 난방비 폭탄 못 살겠다고 그랬대. 아니 못 사는 사람들이 왜 길거리로 안 나와요? 네. 그리고 한편 오른팔로는 제발 야당 주기 수사 중단해라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근데 장애투쟁을 누가 지금 국회 나와라 그랬어요? 국회에서 오라스목금 열심히 하다가 네. 주말에 2-3시간 나오는 것도 안 나와요. 내려놓고 그래서 말하는 민주당에서 그래놓고 이번 주 부산에 주말에 가잖아요. 부산 가요. 네. 근데 부산 간 다음에는 또 결의가 안 됐대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검찰이나 윤석열이 아이고. 민주당을 우습게 시켜보는 알고 거야. 그냥 시켜보는 짓밟아버리는 거죠. 나도 답답해 죽겠어. 아니, 그러니까 자 난방비 때문에 죽겠다 현수막 걸었으면 나와야죠. 죽겠으면 진짜 죽겠다고 나와야죠. 같이 고지서하고 이거 들고 온 국민 고지서 들고 나옵시다. 대통령이 그러면 내놓은 대책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난방 덜하랍니다. 그치? 아껴 쓰면 된대잖아요. 아껴 난방비 쓰면 대책이 그거 안 쓰면 맞으니까 된대잖아. 퍼포먼스를 제한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작업자들 힘들 때 막 냄비 들고 나온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 고지서 들고 나오십시오. 요즘 살림살이가 실제로 그 고지서를 들고 나올 만큼 마음의 여유, 경제적 여유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진짜 나와서라도 하지만 지금은 네. 나와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건데 무력감과 공포심이 그 독재의 그 재앙분입니다.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감 떨쳐내야 되고요. 네. 공포심 아니 국민의 또 동의 없이는 정권이 설 수 없는 게 헌법인데 헌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참여 정신으로 나가면은 나 한 명이 나서면은 하루 정도는 바뀝니다. 2명이면 이틀, 3일이면은 3명, 3명이면 3일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진짜 맞아요. 5천만이 더 이제 나오게 되면은 아유. 5천만이 하루처럼 진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왁자지껄 녹화할 때 한 번쯤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시국이 엄중한데 엄중한 얘기 웃으면서 니들끼리 먹고 떠들면서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댓글들 많이 다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좀 에너지가 좀 있어야 이제 이런 얘기도 사람이니까 저희도 무기력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냉소와 무기력을 넘어서 분노로 선한 분노로 돌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떠들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압수수색 얘기도 많이 했고 어떤 정권의 무도한 탄압 내지는 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박멸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스픽스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이제 점심 12시 생방송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준비를 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11시 정도에 전화가 와서 압수수색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방첩사라고 부르죠. 국군 방첩사령부가
오늘 오전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이미 벌였다고 지금 이제 저희 녹화 시점으로 기사가 떴어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힌 일이네요. 이 아니, 신고 성공 출입한 거랑 부승찬 대변인 집하고 무슨 근데 상관이에요? 배경을 한번 보시면 이래요. 방첩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그 압수수색 범위나 자세한 혐의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어떤 이제 국방부나 뭐 주변 안팎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국방부 대변인 재직 당시에 참석했던 비공개 회의나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체계, 권력과 안보에 기술한 것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소식통은 이를 방치한다면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병신들 진짜. 이런 걸 아이고. 보면 누구에게는 굉장히 법의 잣대를 들이대긴 쉽고요. 네. 누군가에게는 법의 잣대조차 근접해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스픽스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저희가 인터뷰를 부탁한 분이 오늘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방송이 취소됐다니까요? 이게 누구 잘못이야? 와. 야, 우리 저 종대영도 압수수색 들어오겠구만.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 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책도 못 내는 세상이야. 핵심은 이제 천공과 관련된 것인데 네. 그 내용 뭐 쭉 보면은 뭐 그렇게 민감한 내용도 없고 우리가 그 이제 국방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안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이것이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고 천공부는 잠깐 있어요. 근데 천공 문제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지금 공격하면서 하는 거 보죠. 방첩사 이러면 우리 약간 공포감 있잖아요. 경찰도 아니야. 그 이제 그 방첩사라는 데는 쉽게 군의 국정원 같은 데죠. 예, 간첩 잡는 헌병도 데죠. 아니거든. 군대 내 방첩사는 간첩이나 스파이 간첩 잡는 잡는 데. 이제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군사기밀 보호 하고 담당이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누군가는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럼.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두렵지만 말을 해야 해요. 그게 언론의 원래의 본연의 의무예요. 그런데 겁이 나서 말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크게 피해 봅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배제되어 있는 국민들, 그중에서도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이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는 이것은 최소한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만 계속 말할 그럼, 것이다. 예. 스픽스는 두려움이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래도 계속 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고 판단을 돕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해줬던 부승찬 예. 전 대변인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이 과정을 잘 견뎌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직자 출신의 훌륭한 정말 어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이번 정권에서 탄압받은 누군가는 나중에 훈장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으로 버텨주십시오. 다시 얘기하지만 나 전두환 정권 때 감옥 갔다 그러면은 착범이라도 뭐가 좀 있어 보여. 윤석열 정권에서 감옥 갔다 그러면은 그건 명예입니다. 명예고. 네. 대표님 감옥 좀 갔다 오실래요? 좀 제발 그런 이야기 내가 지금 겁이 많이 난다고 지금 두렵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옆에 또 무척이야. 서성님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서성님이나. 자 어찌됐든 우리는 두렵지만 예. 두렵지만 가야 할 길을 간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예.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예.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더 역시 스픽스입니다. 스픽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려면은 치아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치아 건강. 예,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트로마츠 심플 프로 교체형 미세 전류 칫솔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예. 요게 말이죠. 2월 26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예. 이제 할인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기가 막힌 칫솔입니다, 여러분. 예. 칫솔에다가 이제 그 버튼 하나 누르면은 뭔가 좀 형광등 같은 게 켜져요. 이런 게 뭐냐? 바로 플러그 제거 효과가 있는 네, 그런 특별한 칫솔이 되겠습니다. 자, 인생템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칫솔모가 닿지 않는 치아 사이사이 잇몸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세균을 제거해 드립니다. 그
불이 들어오면 실제로 이제 불이 들어오죠. 안티프락은 원래 치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네, 칫솔에 그렇습니다. 장착. 네. 이게 자. 이렇게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네, 그저 입냄새 제거 효과도 탁월하고요. 다음날 아침까지 개운한데요. 치아에 붙어있던 찌든 때들까지 떨어져 나가니까 치아도 맨들맨들 무슨 스케일링 받은 것 같다라는 구매 후기가 있습니다. 미국 FDA 국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특별히 시청자분들 사용해 보시라고 15,000원 할인 코드도 전달해 드립니다. 할인 코드는 트로마츠 미세전류 칫솔 교체형 제품에만 적용되는데 그리고 흰색. 그렇습니다. 자, 2월 26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자, 또 나오죠? 예, 예. 더보기. 예,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버튼 누르고 예. 형광색 들어오면은 그걸로 저 칫솔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 우리 광고하는데 사진을 찍고 계시면 어떡해요? 예. 이 광고하는 것을 홍보해드리려고 광고하기 그래요. 예, 예. 이렇게 광고에 열심이다 우리 예. 스픽스가. 이렇게 뭐라도 해서 보탬이 돼야죠. 칫솔질을 하게 되면은 안에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예. 개운하겠네요. 이게 뭐 당장 뭐 어떻게 이렇다 할 뭔가의 느낌을 주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예. 오래 사용할수록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 입속 건강, 잇몸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드린다는 사실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칫솔 갈면 돼요. 예. 칫솔 뭐 3개월 되면은 또 좀 오래 쓰는 거니까. 요게 예. 이게 잡히나요? 할인되는 상품이 요건데 이제 네. 이렇게 교체형입니다. 요거는. 자, 여러분. 네, 이거 요건 저 교체형입니다. 이 칫솔 예. 천공 스승님께서 선성님께서 내가 어디를 닦으라고 알려줬냐면은 어금니 구석구석을 닦아야 된다. 똑같아. 승열이는 하도 술을 많이 먹어가 양치를 제대로 안 해요. 그래 내가 뭐를 알려줬느냐면 어금니를 구석구석 닦아야 한다. 그래야 알려줘. 큰일하죠. 트로마즈 칫솔 사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성렬이는 용산이 아니라 네. 술집으로 가라. 뭐 이런 말을 그런 말도 한번 해주시죠. 목 체질은 이해가 안 되면 안 움직여요. 그러긴 했어. 승열이가 목 체질이라 내 양치를 자주 하라 했는데 귀찮다고 안 했어요. 그 어금니를 트로마츠로 구석구석 닦아야 된다. 너무 재밌다. 아이고 참. 네, 그래요. 천공 스승님이 강력하게 예. 추천하는 트로마츠 심플 프로 교체형 미세 전류 칫솔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내는 좋습니다. 칫솔 파는 사람이니까 예. 칫솔로 많이 어금니를 닦아야 된다. 예. 아이고 나 예, 최고입니다. 최고. 예, 예. 저도 한번 이게 닦아봤는데 예. 뭔가 좀 입에서 말끔해지는 것 같아요. 말끔해지는 뭔가 좀 많이 사라지는 듯한 네, 네. 황교안 그 형님은 야 지금 저 황스틸러, 대통령실에서 용화대에서 용화대라고 하더만 용화대, 용화대에서 이제 그 지정한 다음 당대표 김기현이 이렇게 물고 뜯어도 됩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황교안이 이건 분명히 용화대가 불편할 텐데 네. 저렇게 물고 뜯는 거 보니까 네. 이건 모종의 시그널이 간 게 아닌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결국 걔가 되지 않겠어요 김기현이? 막판에 좀 딜을 황교안 씨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물어뜯어 놓으면 사실은 그러면은 안철수한테는 별로 그 얽힌 것도 없고 빚도 없으니까 안철수는 막 밟았지만은 황교안에 대해서 건들지 못합니다 용화대가. 예. 왜 그럴까? 나는 알지. 뭐 때문에? 저도 알죠. 그 저기 정광훈 뒷배? 그것도 아, 아니고. 황교안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아니야. 법무장관. 법무장관이던 네. 시절에 네. 윤 검사가 징계를 받았던 받았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 황 후보가 잘 알고 계시구나. 황교안은 그렇지.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그다음에 윤석열을 따랐던 그 정치검찰 무리들의 범죄와 비리를 맞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특수부랑 대책점했던 공안부 출신입니다. 또 서울대 법대한테 서러움을 당한 상대법제 출신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윤석열 일당의 범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황교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디야? 그래 이동형의 그 뉴스 정면 승부라고 그 라디오에서 황교안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윤석열 엑스파일의 최초 제작자가 황교안 캠프란 얘기가 있다.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이 작가가요? 네. 어. 질문을 했는데 뭐 하여튼 그에 대해서 그 말이 되느냐라고 네. 아마 이렇게 대꾸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때 나 같으면은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고 접는 게 아니라 예. 부인한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을 때 예. 네,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 황교안이 그때 진실의 그 이야기들을 열었을 내놓지 것.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이동영과 저의 차이입니다. 예. 뭐 이랬던 저랬던 이번에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황교안 후보는 자기 자리를 많이 찾았죠. 황당무계한 인생에서 네. 정상적인 정치의 시장으로 다시 뛰어든 예.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완전 버림받은 거리의 애국 우파 세력들을 자신의 이제 배우로 딱 만들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제일 많이 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아니 실제로 그 목사님하고 친한 그 정광훈 목사하고 정광훈 목사가 이제 든든한 배우가 되고 있다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신혜식 대표 아, 누구의 배우? 황교안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이. 아닙니까? 황교안은 옛날에 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유, 네, 저 황교안하고 천천히 정광훈 여기서 사이가 안 체코가 좋은데. 되네요. 네. 사이가 안 좋은데 다시 손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극우 아스팔트 부대 그건 불가능하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신혜식은 밀어줄 수 있는 정도 요건은 되고요. 하여튼 정광훈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데 예.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겠지만은 예예예. 정광훈은 지금 굉장히 지금 면이 안 선 상황이 됐어요. 유죄를 받았잖아요. 공동정권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예. 검찰에 의해서 4년 구형을 받고 결국 유죄형이 나왔잖아요. 예. 면이 안 써 자기 지지자들, 추종자들한테 그런 상황이란 점만 말씀드리고 그 예.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방송할 거 미리 예고 하나 하면요. 다음 주 우리 방송이 3월 며칠입니까? 3월 우리가 3일 3월 2일 3월 2일이죠. 예.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누군지 찍어서 다 내기 하는 겁니다. 네네. 지금도 낼 수 있어요. 김기현 아니에요? 지금도 낼 수 있어요. 지금은 살짝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때는 저 우리 한동훈 장관도 좀 거시는 걸 좋아하니까 예, 우리도 예. 좀 걸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 주 방송이 뭐냐면 예. 전당대회 이제 그 본선하고 경선 갔는지 맞는지 이제 딱 중간 날에 우리가 해요. 목요일 날이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우리 방송을 보면 네. 세상도 읽고 새로운 또 쾌감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저희가 로또 번호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뻥이었습니다. 뻥이었습니다. 예. 아유 시원하다. 시청자들한테 뻥을 치니까 너무 그래도 로또 10장 사놓고 다음 주에 이게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픽스가 마련한 왁자지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고 김용민님도 고생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